가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신뢰를 받으며 국민 남편 혹은 이상적인 아버지로 추앙받던 남자 연예인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었던 완벽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위선과 배신이 겹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사는 따뜻한 가장인 척 연출했지만 현실에서의 그들은 가정을 무참히 내던지고 불륜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철저히 이중적인 인물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때 대중의 전폭적인 사랑을 발판 삼아 화려한 삶을 영위하던 그들이었으나 결국 자신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과 비열한 욕망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자식을 버린 채 불륜에 빠진 그들의 추악한 본성은 대중에게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받는 배우와 예능인에서 한순간의 불명예의 상징으로 추락하게 된 이들의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추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중을 기만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도덕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한 사회의 윤리적 가치를 흔들어 놓았던 사건들을 순위별로 짚어보며 그들의 몰락 과정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연예인 톱 H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톱 8. 홍상수. 홍상수 8위는 한때 지성의 아이콘이자 예술가의 양심이라 불리던 영화감독 홍상수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독창적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으며 그는 스스로를 예술적 순수함의 화신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지적인 이미지는 단 한 번의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천재 감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순식간에 가정을 버린 남자라는 주홍 글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2015 연경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 한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그들이 직접 관계를 인정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를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산 것은 단순히 연예계의 흔한 스캔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홍상수는 이미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온 유부남이었고 장성한 딸까지 둔 한 가정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를 상대로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불륜을 공식적인 사랑으로 인정받으려는 오만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은 그의 이혼 청구를 냉정하게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법조계의 원칙인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홍상수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기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김민희와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기괴하고 모순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지만 현실에서는 타인처럼 살아가는 이 모순적인 관계는 그가 만든 영화보다 더 지독한 블랙 코미디처럼 비춰집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 지탄과 법적 판단 속에서도 그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자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김민희를 자신의 뮤즈로 내세워 함께 만든 영화들을 들고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며 스스로를 예술적 커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상수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부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 신고조차 순탄치 않은 이러한 현실은 그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로맨스를 넘어 법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초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일부에서는 사랑은 죄가 아니라며 그들의 관계를 옹호하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가정을 무참히 버린 사람에게 예술의 순수함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 아무리 화려한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해도 그의 이름 앞에는 영광스러운 감독이라는 칭호 대신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현실에서는 타인인 아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륜의 상징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예술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하려 해도 가정을 파괴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홍상수의 사례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톱 7, 김동성, 김동숭 7위는 한때 빙상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불렸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얼음 위를 날듯이 질주하던 그는 온 국민에게 승리의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인물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실한 남편이자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에 걸었던 반짝이는 금메달은 결국 그의 참혹한 도덕적 추락 앞에서 그저 녹슨 쇳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의 몰락이 대중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그의 잘못이 단순한 불륜 스캔들을 넘어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유기와 방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그는 이혼 소식과 함께 잇따른 여성 스캔들에 휘말리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특정 인물의 조카인 장시호와의 내연 관계가 밝혀지면서 그의 사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던 여교사 사건에까지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김동성은 단순한 불륜남이 아닌 도덕적 붕괴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폭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혼 후 오랜 기간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양육비를 회피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매드파더스, 배드파더스의 이름과 얼굴이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때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세계 무대에서 싸웠던 영웅이 이제는 자신의 자식에게 줄 돈조차 아까워하는 비정한 아버지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 사안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공분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배드파더스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국민이 가졌던 마지막 기대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불륜과 유흥을 즐길 돈은 있으면서 자식에게 줄 돈은 없다는 말이냐 라는 대중의 날. 선 비판은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결국 그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고 광고와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때 금빛 조명을 받으며 찬사를 받던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이 장면을 보며 일종의 도덕적 응징이자 스스로 자초한 추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화려한 국가대표 영웅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그의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감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동성의 사례는 한때의 명성이 도덕적 결함까지 가려줄 수는 없으며 자식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가장에게 사회는 더 이상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탑 6. 세오세원, 세오세원. 6위는 한때 대한민국 예능계를 주름잡던 국민 MC이자 국민 개그맨이었던
서세원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쾌하고 다정한 남편의 상징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오랜 세월 쌓아 올린 화려한 명성과 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불륜, 폭력, 그리고 종교적 위선이라는 세 단어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세원과 아내 서정희의 결혼 생활은 무려 3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단란하고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으나 그 화려한 포장 속에는 수십 년간 지속된 폭력과 억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불륜 사건이 터지며 그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행복한 부부의 가면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서세원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불륜이 단순한 일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철저히 은폐되어 왔던 그의 가정폭력 실태를 드러내는 폭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서정희는 이후 인터뷰에서 그의 외도가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고백하며 남편의 배신이 수십 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역설적인 열쇠였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서세원 측은 이러한 갈등을 종교적 견해, 차이나 성격 문제로 포장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 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모든 거짓된 신앙과 위선적인 설교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아내를 밀치고 폭언을 퍼붓는 명백한 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한 장면은 가정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단숨에 잔혹한 폭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목사로서의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폭력을 신앙의 시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미화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그가 재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대중은 완전히 등을 돌렸으며 누구도 그를 회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도덕적 파산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내 서정희는 긴 폭력의 세월을 견뎌내고 디자이너이자 작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회복 서사는 폭력에 맞서 다시 일어선 여성의 상징으로 재조명되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서세원의 추락을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한때 온 국민에게 웃음을 주던 코미디언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비극의 주인공이자 위선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톱5 히가시대 마사히로, 마사히로 히가시대. 5위는 일본에서 완벽한 남편이자 가정적인 남자의 상징으로 통했던 배우 히가시대 마사히로입니다. 그는 깊은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미남 배우로 새아이의 아버지이자 유명 배우 와타나베, 아내 남편으로서 일본의 모든 여성이 부러워하던 이상적인 가장의 표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남편의 이미지는 단 한 번의 불륜 폭로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0년 일본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신인 배우 카라타 에리카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불륜의 시점이었습니다.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카라타 에리카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는 그의 아내 와타나베 아니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라는 사실은 일본 사회 전체를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전 국민이 사랑하던 남편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문을 낭독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면피용 태도와 체념만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통난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완성한 것은 불륜 그 자체보다 이후에 불거진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그는 세 자녀의 양육비로 한 달에 고작 3만 엔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아이 한 명당 10만 원꼴인 이 터무니없는 금액은 일본 사회에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케오피값보다 적은 돈으로 새 아이를 키우라는 것이냐 라는 비난과 함께 그가 가졌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은 그는 광고, 드라마, 영화 등 모든 활동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가 출연한 광고 영상을 일제히 삭제했고 그는 방송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 이상 TV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본 연예계에서 사실상 망명자 같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는 도쿄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외딴 상홀로 들어가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과거의 세련된 배우의 모습은 간데없이 덥수룩한 수염과 지친 표정, 초라한 옷차림을 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한 생활조차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상월 생활을 참회가 아닌 도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를 가정을 버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비정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가시대 마사히로라는 이름은 이제 배우가 아닌 도덕적 파산의 대표적인 교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텁사, 임성훈. 사위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국민 개그맨이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던 임성훈입니다.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따뜻한 미소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그는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춰진 성실하고 착한 아빠 이미지 덕분에 대중적 신뢰가 매우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은 신뢰와 명성은 단 한 번의 방송 출연과 단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임성훈의 추락은 단순한 연예계 불륜 스캔들을 넘어 21세기형 미디어 재판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의 전처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눈물로 폭로한 것입니다. 방송 당시 출연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설명한 정황과 몇 가지 구체적인 단서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곧바로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즉시 해당 인물이 임성훈님을 알아차렸고 방송 직후 그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난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중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성실한 모습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냉소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폭로의 핵심은 단순히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가장 크게 자극한 지점은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였습니다. 전처는 그가 아이에게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한 문장은 가족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던 그의 과거 발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민적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과거 가족 예능에 출연하며 다정한 아버지로 포장되었던 그의 이미지는 이제 자식을 외면한 비정한 위선자의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방송 내용의 90% 이상이 왜곡된 허위 사실이며 양육비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미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전처가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방송사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여론의 물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한 피해자의 서사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했고 임성훈의 해명은 진실 규명을 위한 설명이 아닌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광고와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예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SNS 계정마저 폐쇄한 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법정에서의 판결이 아닌 대중재판에서 패배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법전이 아닌 인터넷 댓글이 판사가 되었고 시청자들이 배심원이 되어 그의 사회적 수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진실의 유무를 떠나 감정적으로 짜여진 피해자의 이야기가 공감의 힘을 얻으면서 그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해 보기도 전에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개그맨 임성훈은 이제 불륜남, 양육비 미지급자, 그리고 무책임한 잠정남이라는 오욕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 몇 분의 눈물이 담긴 영상이 그의 수십 년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린 잔혹한 현실의 예시가 된 것입니다. 탑3 선우 위는 한창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며 주목받던 K-팝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 선우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반듯하고 매력적인 청춘의 얼굴로 수많은 팬덤을 거느렸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음악이 아닌 충격적인 사생활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폭로의 불씨를 당긴 인물은 연예계의 문제적 인물로 알려진 한서희였으며 그녀가 SNS에 올린 짧은 글 한 줄은 곧바로 연예계를 뒤흔드는 공포의 예고장이 되었습니다. 선우가 소속된 몬스타엑스는 국내외 음악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정상급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 견고해 보이던 명성은 단 한 건의 폭로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선우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이 메시지가 한서희의 SNS를 통해 만천에 공개되면서 그의 사생활은 한순간에 난도질당했습니다. 아이돌도 결국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유독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그 만남의 상대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선우 측은 처음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즉, 그는 고의로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휘말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본인과 팬들에게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선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인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선우를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붙은 여론은 쉽게 꺼지지 않았으며 아이돌로서 최소한의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비난 섞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방어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룹의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며 실망감을 표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팬들은 소속사에 공식적인 해명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전략적인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을지 모르나 대중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치며 오히려 의혹의 그림자를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SNS를 통한 폭로 문화와 그로 인한 여론 재판이 한 개인의 이미지를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이돌계의 모범생으로 불리던 선우는 이제 억울한 피해자라는 옹호와 불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를 빛나게 하던 화려한 조명은 이제 그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현미경이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탑2 최정원, 초이중원. 두 번째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던 남성 듀오 유엔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입니다. 그는 노래와 연기, 예능은 물론 라디오 DJ까지 섭렵하며 이른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더 이상 만능이 아닙니다. 대신 복잡한 관계의 달인 혹은 사랑의 과로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의 추락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불륜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충격적인 양상을 띠었습니다. 최정원이 얽힌 여성만 해도 유부녀 2명에 어린 시절 친구 1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연예계의 사랑꾼을 넘어 인간관계의 재난이라 불러야 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 사건의 서막은 2022년 봄, 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폭로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언급된 아이돌 출신 배우의 유부녀 불륜설은 곧바로 최정원의 이름으로 좁혀졌습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최정원은 이미 가정이 있는 전 여자친구와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그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제기된 것은 바로 상간남 소송이었습니다. 대중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상대 여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걸어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음을 SNS에 공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울타리 뒤에서는 한때의 옛 연인이었던 최정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라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불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와인을 마신 후 최정원의 집으로 향했고 그날 이후 매일같이 은밀한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방치되었고 결국 진실을 알아차린 남편 앞에서 그녀는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조명 아래 드러난 진실은 이른바 장충동 누나라 불리던 또 다른 유부녀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최정원의 사생활은 사실상 연예 다중 플레이 스캔들로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루 일정을 마치 정해진 스케줄처럼 운영해왔다는 폭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A씨와 2시간, 그 다음에는 B씨와 3시간씩 시간을 쪼개 철저하게 계획된 로맨스 스케줄을 관리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고가의 명품 의류 링크를 보내며 구매를 유도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가 연예인이 아니라 감정과 지갑을 동시에 공략하는 지능적인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최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대중의 머릿속에 뮤지션이 아닌 상간남
혹은 플레이보이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중은 그의 감미로운 노래, 대신 그가 남긴 카톡 메시지와 불륜각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사랑을 직업적으로 관리하던 한 남자의 민남만이 남게 된 셈입니다. 탑 1. 정준호, 준호. 드디어 대망의 온의 위는 한때 젠틀하고 품격 있는 배우의 대명사로 불리던 정준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두고 묻습니다. 그는 진정한 배우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설계된 가면을 쓴 평범한 남자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유부녀와의 은밀한 밤을 보낸 뒤에도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결백을 주장하는 그의 모습에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미소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하정 아나운서와의 결혼은 불과 한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 만남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 정준호의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 결혼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혼 직후 터뜨린 것은 정치 선언이 아니라 결혼 한 달 만에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강남의 재력가 집안 출신 여성을 둘러싼 상속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와이 호텔 인수권을 추진하던 그녀는 호텔 운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준호를 소개받았고 두 사람은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대담한 스킨십을 나누었고 화장실에서 약 20분간 함께 머문 뒤 새벽 무렵 정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지인에게 남편이 의심하니 같이 있었다고 해달라는 부탁을 남긴 메시지가 고소장 증거로 제출되면서 모든 것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비록 이 일은 이하정 아나운서와의 결혼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문제는 상대 여성이 당시에도 이미 유부녀였다는 점입니다. 정준호는 그녀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당시 미혼이었던 그에게 법적 책임은 없었을지 몰라도 유부녀를 집으로 불러들인 도덕적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후 방송에 나와 불륜과 도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듯한 발언을 하며 스스로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입에서 불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속사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 실제적인 고소나 명예훼손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침묵은 사실상 묵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준호는 여전히 광고와 드라마에서 품격 있는 남성의 얼굴로 등장하지만 대중의 머릿속에는 청담동의 그 밤이 남긴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이제 화면 속 젠틀한 배우와 현실 속 도덕의 경계선을 넘나든 남자로 완전히 나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품격이라는 단어를 가장 값싸게 만든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1위, 바로 강경준입니다. 한때 그는 사랑을 쟁취한 남자, 직진남의 정석이라 불리며 여심을 사로잡았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장신영과의 결혼으로 세간의 큰 축복을 받았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완벽한 가장이자 따뜻한 남편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미소는 거짓의 리허설이었을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드러난 그의 현실은 이중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유부녀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상간남 소송에 휘말린 그는 보안을 위해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비밀 연애를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메시지에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적나라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으로 얻은 이름을 불륜으로 망쳤다는 대중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과거 예능에서 남자친구 있는 여자에게 기습키스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면서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습관적인 도덕 결핍의 결과물이라는 확신만 더해졌습니다. 지금 그를 기다리는 것은 팬들의 응원이 아니라 법원 공판 일정표와 차가운 카메라 플래시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명의 연예인은 한때 대중에게 이상적인 남편과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뒤에는 가정을 내던지고 자신의 탐욕과 비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위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스캔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홍상수 감독처럼 법의 유책주의 원칙 앞에서도 뻔뻔하게 자신의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려 하거나 김동성과 히가시대 마사히로처럼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인 양육비를 돈으로 계산하고 회피하려 했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서세원이나 임성훈의 사례에서 보듯 카메라 앞에서의 성실한 모습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진실은 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정원과 정준호, 그리고 강경준의 사례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되었을 때 한 사람의 명성이 얼마나 값싸게 전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중 생활을 즐기고 비밀 메시지 뒤에 숨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던 그들에게 대중은 더 이상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법정의 공판 일정표와 차가운 여론의 심판뿐입니다. 결국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천륜을 어긴 채 얻은 쾌락의 대가는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영구적인 퇴출이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연기력이나 입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도덕적 실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대중을 기만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연예인들의 추악한 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